네, 오늘 민주당, 내일 국민의당 경선으로 5월 9일 19대 대통령 선거의 대진표가 확정됩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셈인데 벌써 양강구도, 보수 후보 단일화, 이런 문제를 놓고 대선 후보 간의 입씨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종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오늘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확정이 되면 사실상 이 대선 대진표가 완성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본선 직행을 위해서 필요한 득표율은 45% 이상인데요. 문 전 대표는 앞서 열린 세 차례 순회 경선에서 단 한 번도 45% 밑으로 득표한 적이 없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늘 문 전 대표가 본선에 직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순회 경선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서울과 인천에서도 80% 이상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면서 파죽지세 6연승으로 사실상 본선 직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예.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정의당은 각각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후보를 확정지었죠. 대선 대진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일단 이렇게 오자구도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오자구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어서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양자구도가 정말 이루어지는 거냐 이런 관심들이 큰 상황입니다. 이종원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네, 이 양자구도, 정확히 얘기하면 아직까지는 이 양강구도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 양강구도 얘기하시는 분들 확실히 많아졌습니다. 예. 어제까지 국민의당 순회 경선을 동행하면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가 올해 초부터 주장했던 문재인과 안철수의 1대1 구도가 현실화됐다 확신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미 화제가 됐던 안 전 대표의 연설 화법 더 굵어지고 힘이 붙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안철수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공언했던 안 전 대표, 어제는 무능력한 상속자란 표현을 써가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양강구도에 대한 민주당 쪽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유력 주자가 많은 민주당은 그동안 워낙 치열한 경선을 치러왔기 때문에 다른 당 후보들에 대해 견제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후보가 확정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각 후보 지지층을 결합해서 다시 한번 대세론을 다진다는 전략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측 임종석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경선 과정에서 문자 폭탄이나 18원 후원금 등으로 동지들의 마음이 다쳤다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따뜻한 연대의 정을 나누자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양강구도 설립 여부는 바로 민주당 각 후보 지지층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느냐, 밖으로 나가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신경전이 더 치열한데요. 최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때 아닌 사면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네, 이 관련 발언을 내놓은 경위를 좀 따져봐야 하는데요. 예. 안 전 대표가 사면 가능성을 거론한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네. 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에 경기도 하남에 있는 전통시장을 안 전 대표가 찾았다가 기자들의 연속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당시 안 전 대표의 발언 요지는 대통령의 사면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사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에 문 전 대표 측은 저희가 의심스럽다며 공격에 나섰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가세해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일단 현장에선 이번 사면 논쟁이 문재인 전 대표의 전두환 표창 발언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발언에 저희가 의심스러워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면서 그만큼 견제구의 속도와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앞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언론이 과도하게 국민의당 경선을 띄우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박 전 대표는 언론이 아니라 국민이 띄우는 거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입씨름만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큰 집, 작은 집 이런 얘기도 오가고 있고 좀 복잡하죠. 네, 그렇습니다. 홍 트럼프로 불리는 홍준표 지사,
이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면서 이 입씨름이 본격화했습니다. 이 홍 후보는 바른정당을 작은 집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이 큰 집 어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예. 이 명절 때 시골 큰 집에 차례를 지내러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바른정당이 이 조건 없이 자유한국당에 흡수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예. 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유승민 후보를 응석바지 어린이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가출한 사유가 없어졌으니까 하루빨리 돌아와야 하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 유 후보는 피고인 홍준표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인 홍준표 지사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 후보의 경우 이 홍 후보만큼 거친 표현을 사용하진 않지만 이 단일화 시한이 촉박해질수록 양측의 설전은 더 격해질 전망입니다. 네. 자,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승민 후보 완주를 포함해서 어느 쪽 확률이 더 높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 오자구도에서 지지율이 바닥권인 유승민 후보로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완주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지지율이 가장 낮아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떨어진다는 게 문제겠죠. 국민의당과의 중도 단일화가 신선한 개혁 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안보 등 현안에서 노선 차이를 극복하기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자유한국당과도 친박 청산을 놓고 견해차가 큰 상황인데요. 보수 단일화가 명분은 있지만 바른정당이 요구하는 친박 청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그런 요구는 하지도 말아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이런 식이라 대화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연대하는 순간 당의 존립 근거가 사라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종원입니다.